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를 제가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유니티에 대해 좀 전반적인 내용도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4월 2일 기준으로 주가는 101.08불입니다. 유니티는 작년 9월 18일경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했었고 공모가는 52불이었으나 상장 후 바로 72불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목 코드는 U입니다.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을 메타버스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이 잘 와닿진 않습니다. 메타버스가 뭔 말인지는 알겠으나 어디까지나 그냥 SNS나 게임 환경 정도에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연으로 흐름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라이브 공연을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 공연이 아닐 바에는 차라리 유튜브에서 4K 공연 실황 영상을 보지 무슨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유니티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툴로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자동차, 제조,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건설, 설계 분야 등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 사업 분야인 게임 분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S, 안드로이드 등의 모바일 분야와 PS5, 엑스박스, 닌텐도 등의 콘솔 게임, 그리고 윈도우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게임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도 이제 완전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유니티 소프트웨어에서 게임을 한번 개발하면 현존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유니티를 통해 개발한 게임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유니티 2를 통해 게임을 한 번만 개발하면 iOS, 윈도우, 닌텐도, PS5, 엑스박스, 맥OS, iOS 등 모든 게임 플랫폼으로 게임 출시가 가능합니다. 우선 매출 구조를 보면 꽤 괜찮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크리에이트 솔루션, 오퍼레이트 솔루션, 스트래터직 파트너십, 어세스토어 형식의 매출 방식이 있는데 가령 1년의 소프트웨어 이용 특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이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 형태인데 이 구조로 매출을 내는 것이 크리에이트 솔루션입니다. 일반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구독 형태로 사용하면서 연간 고정비를 지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퍼레이트 솔루션은 매출에서 특정 부분을 수수료처럼 떼가는 것인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에게 매출당 30% 떼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외에 이를 혼합한 스트래터직 파트너십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오퍼레이트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게임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고객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통해 게임 개발을 끝내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안드로이드, iOS 등에 출시를 할 텐데 여기서 고객사가 버는 매출의 특정 비율만큼을 수수료처럼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은 확실히 크게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2년 동안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니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익은 못 내는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연간으로 보면 282밀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면 그 이후로는 별다르게 들어가는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회사가 게임을 한번 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게임을 DVD나 블루레이 같은 미디어를 찌어내거나 고객이 서버에서 다운로드만 가능하게 하면 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이니 실물 상품이 아니므로 별다르게 들어갈 재정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매출 이익을 보면 772밀리언 달러의 매출에서 매출 원가는 겨우 172밀리언 달러가 들어갑니다. 즉 매출 이익은 600밀리언 달러가 나오는데 매출 이익률은 무려 78%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라면 불가능한 매출 이익률입니다. 하지만 R&D, 즉 연구개발 비용에서만 403밀리언 달러를 지출하고 세일즈 앤 마케팅에서 216밀리언 달러, 그리고 G&A, 일반 관리비에서 255밀리언 달러가 나가므로 영업이익은 바로 영업 순손실이 나버려서 기업은 아직 적자인 것입니다. R&D와 판매 관리비는 모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즉 영업비용인데 아직은 비즈니스의 외형을 키워하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기업이니 당분간은 적자를 만나기 힘듭니다. 다만 제가 유니티를 보면 생각나는 기업이 오토데스크인데 오토데스크의 순이익률이 32%입니다.
유니티도 결국 나중에는 오토데스크 정도의 순이익률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토데스크는 직장이 금융업 같은 직종만 아니라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므로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다 아실 만한 기업일 겁니다. 웬만한 설계 도면은 오토캐드 없이는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제가 유니티를 보면 오토데스크가 떠오르는 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 모델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는 다르고 사업 분야도 약간은 겹치지만 유니티는 3D 게임과 3D 그래픽에 더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는데 유니티가 오토데스크만큼의 매출 규모는 따라잡는 것이 근미래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오토데스크 정도의 순이익률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매출이 연간 40% 정도 고성장하는 기업이고 현재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지출로 적자 구조이지만 연구개발비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로 비중은 줄어들 것이고 판관비는 어느 정도 고정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비중이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매출대로 고성장하고 흑자 전환도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로는 올해에는 흑자 전환이 당연히 힘들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잘하면 2020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에 주가가 한번 틀 것 같고 한번 흑자 전환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 분기마다 순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EPS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확신이 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제가 유니티의 수익성을 좋게 보는 이유는 오퍼레이 솔루션의 매출 성장률이 YOY로 72%로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매출이 성장하면 유니티의 매출도 따라 성장하는 개념이라 무엇보다도 영속성이 가장 좋은 매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게임 개발 엔진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독보적이거나 기술력 측면에서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게임들 절반 이상은 유니티 엔진을 통해 개발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 기술력에서 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보신 자료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는 아니고 사실 제가 구글링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3D 게임을 기준으로 보느냐 모든 게임을 다 기준으로 보느냐 그리고 게임의 정의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데이터들이 중구난방이고 정확하지 않으나 가장 최신 3D 그래픽 기술과 AR, VR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게임 개발 엔진으로는 유니티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막강한 경쟁자는 언리얼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AWS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WS에도 게임 개발 엔진이 있는데 매년 10% 가까이 커지는 게임 시장을 AWS가 그냥 가만 냅둘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게임 시장 규모는 159빌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매년 10% 가까이 성장을 하고 5G 네트워크가 되었든 6G 네트워크가 되었든 차세대 네트워크가 자리를 잡으면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도 가능해지므로 게임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튼 이런 시장에서 유니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기업이라는 건 의심치 않는데 그럼 이제 주가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52주 최고가는 175불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150불대 이상에서 물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2월 초에 락업 해제로 주가가 떨어져서 120불대 정도의 나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관련 이슈로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출렁일 때 90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100불 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126.3불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3월 22일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126불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주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고 한마디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료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생각을 하고 나름 자신만의 철학 또는 자신만의 자기 합리화를 통한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매우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매출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고 2년 내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게임은 전혀 안 해서 모르지만 현존 최고의 게임들은 절반 이상이 유니티 개발 엔진을 통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기술력도 있고 게임 시장이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도 아니고 확실히 성장하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섞이는 섹터 역시 매우 좋게 보입니다. 올해에는 시장 분위기가 마냥 좋기만 한 분위기는 아니므로 유니티 같은 기술주의 조정은 여러 번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10% 정도만 더 빠지면 가령 90불 정도면 매수하기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토데스크 같은 기업에 비해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꽤 높긴 하지만 게임이라는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오토데스크 같은 기업의 시총과 비교하기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90불 아래로 절대 안 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안 오면 말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주가도 제 생각에는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0불은 그냥 제가 별 생각 없이 말씀드리는 가격이고 현재 주가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주가야 뭐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하는 시장 이벤트가 있을지는 몰라도 기업 가치 자체는 단 중기적으로는 매우 탄탄해 보여서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언제 매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이나 AWS, 3DX, 맥스 디자인, 블렌더, 마야 등의 수많은 경쟁 업체들의 동향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니티 종목의 최대 단점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고, 언리얼 같은 경쟁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라서 추후에 혹시라도 유니티가 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기업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이런 기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년, 20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되는 종목이고, 최소한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라도 실적을 챙겨보고 경쟁사의 동향도 챙겨보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줄여보겠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만드는 영상이라 이번 종목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목표 매수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 가격은 안 올 수도 있지만 경험상으로는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뭐 안 온 말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 매수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 오면 매수할 것이라는 얘기이지 현재 주가가 매수하기 비싸다는 의견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줄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